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60 넘으면 비행기는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다. 아이고, 농담이지만 괜히 웃기면서도 섬뜩하죠. 사실 60대 이후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혈관도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지고 심장도 힘이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비행기 안은 산소가 평지보다 2025%나 적고 압력도 다르고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니 혈전이 꽉 막히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흔히 에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혈전증 위험이 확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귀가 먹먹해지는 건 기본이고 치과 치료한 분들은 임플란트가 퐁당 튀어나온 사례도 있어요.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압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타실 때 그냥 아이고 싸다 여행 가자 하시면 안 돼요. 특히 60대 이상은 반드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비행기 탑승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의료적, 과학적 근거를 들어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괜히 다음 여행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응급실행되는 것보다는 오늘 영상 보면서 깔깔 웃다가 아이고 덕분에 살았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꿀팁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요? 바로 귀 먹먹함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압력 차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는 보통 고도 1만 미터,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중턱보다도 높은 곳을 날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그냥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내를 인위적으로 고도 2,400m 정도 환경으로 맞추는데 이게 문제예요. 평지보다 산소가 약 2025%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치 매일 마시던 산소를 갑자기 덜 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폐와 심장이 빵빵하게 산소를 잘 퍼날라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60 넘으면 폐활량은 2030% 줄고 심장은 조금만 무리해도 헉헉거려요. 거기에 혈관도 딱딱해져서 산소 공급이 늦어지죠. 결국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협심증 증상이 터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경험자는 위험이 훨씬 커져요. 왜냐면 산소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더 들쑥날쑥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비행기에서 가장 무서운 에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심부정맥 혈전증 DVT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좁디 좁은 비행기 좌석에 몇 시간 동안 앉아만 있죠. 다리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정체돼요. 그 상태에서 혈관 안에 피가 덩어리로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덩어리가 갑자기 폐나 뇌로 날아가면 끝장입니다. 폐색전증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장거리 비행 후 갑자기 숨이 차서 쓰러지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환경은 또 다른 복병이 있어요. 바로 건조함입니다. 비행기 안습도는 사막보다 낮습니다. 보통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 코, 입이 바싹 마르고 점막이 약해지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가 잘 퍼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행기 안은 마스크 벗고 오래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소화기 문제도 생깁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위속 가스가 2030% 팽창해요. 그러니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 방귀가 많아지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가스 팽창 현상이라고 하는데 치과 치료받은 분들은 임플란트나 충전재가 빠진 사례도 있을 정도예요. 웃기지만 실제로 보고된 사례라니까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청력에도 타격이 옵니다. 고막이 압력에 잘 적응을 못해서 귀 먹먹함이 오래 가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이걸 방치하면 중이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장거리 비행 후 갑자기 혈전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증상은 비행기에서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도착 후 1224시간 뒤에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해결 방법까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웃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비행기 타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금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60대 이후 탑승객에게는 아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시간만 12시간이 넘었죠. 평소에 고혈압 약도 꾸준히 드셨고 당뇨도 있어서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비행 중에는 그냥 조금 불편하네 정도로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착하고 호텔에서 쉬던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비행기에서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막힌 겁니다. 에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딱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사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비즈니스석 타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좌석이 넓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예요. 비즈니스석에서도 10시간 내내 안 일어나고 술만 홀짝홀짝 하다 보면 혈전은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번엔 여성분입니다. 65세 여성분이 동남아 여행 가려고 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심하게 어지럽고 귀가 계속 울려서 결국 현지 병원으로 직행했죠. 진단 결과는 중이염 악화. 원래 평소에도 귀가 예민했는데 비행기의 기압 변화 때문에 더 심해진 겁니다. 이분은 여행 내내 제대로 못 즐기고 병원 들락날락만 하다가 귀국했어요. 여행 갔다가 병원만 다녔다는 말, 진짜 남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말 황당한 사례예요. 60대 초반 아저씨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하더니 트림과 방귀가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부끄러워 죽을 뻔했죠. 사실 이건 웃긴 일 같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내 압력이 낮아지면서 위속 가스가 팽창하니까 위장에 무리가 가고 장운동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장 질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내가 왜 이리 방귀가 많나 했더니 그게 다 과학 때문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행기 안은 극도로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죠. 평균 습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목과 코 점막이 마르고 갈라져요. 한 60대 여성분은 비행 끝나고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현지 공항에서 의료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자주 있는 일이에요.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코피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젊은 사람들도 비행기 타잖아. 왜 꼭 60대 이후가 더 위험한 거냐?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노화된 혈관과 면역력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혈관이 탄력 있고 피가 잘 흘러요. 몸속 산소도 빠르게 퍼지죠. 근데 60 넘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속도가 느려져서 산소 공급이 늦어요. 혈액도 끈적끈적해지죠. 게다가 면역력도 떨어져 있으니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크게 앓게 됩니다. 즉, 비행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노화된 몸은 훨씬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자극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매년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탑승객 6만 명당 1명꼴로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심장 문제, 호흡곤란, 그리고 혈전증이 대부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일럿이 중간에 비상 착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외 뉴스에서 환자 발생으로 비행기 경유지에 긴급 착륙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한 대 멈추는 비용이 수억 원인데 승객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미리 챙기는 게 항공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비행기 탑승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증, 호흡곤란, 귀청력 문제, 위장장애, 코피와 같은 출혈,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 이 모든 게 60대 이상에서는 한 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반드시 나는 준비가 됐는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행 가서 즐거워야 하는데 병원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비행기 값은 내가 냈는데 병원비는 누구 주려고 이 고생을 하나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파트부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따라하시면 오히려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비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냐?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혈전 예방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리고 나서 며칠 뒤에도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 좁은 좌석에 앉아만 있으면 다리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서 걸어주셔야 해요. 아이고, 옆 사람 민망한데 어떻게 일어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요즘은 오히려 비행기에서 서서 스트레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옆 사람도 저분도 하네, 나도 해야겠다 하고 따라하게 돼요. 결국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고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싶다면 그럼 최소한 다리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겁니다. 또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 수분 섭취입니다. 피가 끈적거리는 가장 큰 원인이 탈수예요. 비행기 안은 습도가 사막보다 낮으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몸속 수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나는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가야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그 화장실 가는 게 바로 최고의 혈전 예방입니다. 걸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술과 커피예요. 비행기 타면 기분 좋아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연속으로 마시면 탈수는 더 심해지고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 중에는 웬만하면 물만 드세요. 세 번째 방법은 압박 스타킹이에요. 이거 어르신들 중에서 젊은 여자애들이 다리 예쁘게 하려고 신는 거 아냐? 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혈전 예방 아이템이에요. 종아리를 꾹 눌러주니까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서 혈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장거리 비행할 때 의사가 권장하는 필수품이에요. 여러분도 꼭 하나 장만하세요. 네 번째 방법은 복장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멋부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절대로 몸을 조이는 옷을 입지 마세요. 특히 허리나 다리를 꽉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바지, 헐렁한 옷이 최고예요. 멋은 현지에 도착해서 부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약물 관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있으신 분 많으시죠? 약 절대 빼먹지 마세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처방받으신 분들은 비행 전에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장거리 비행 전에 아예 예방 차원에서 의사가 항응고제 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6번째, 좌석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복도 쪽 좌석에 앉으세요. 창가 자리는 뷰는 좋지만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근데 복도 쪽은 눈치 안 보고 일어나서 걷기 편합니다. 여행에서 풍경은 창문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복도석 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건강 체크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한 번은 병원 들러서 심장,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를 꼭 하세요.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술 받으셨거나 다리에 통증 있으셨던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가셔야 해요. 자, 여러분. 혈전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호흡과 심장 관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0대 이후에는 심장이 마치 오래된 세탁기 모터처럼 힘이 딸리거든요. 처음엔 잘 돌다가도 조금만 과부하 걸리면 부르르 하면서 삐걱삐걱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비행기 안은 지상보다 산소가 20% 정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곧 심장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힘이 빠진 심장이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고 난다. 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기내 응급 상황의 절반 이상이 심장 문제라는 통계가 있어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이게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늘 위에는 응급실이 없잖아요. 기내 의사 호출하고 산소 마스크 씌우고 심하면 비상 착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 폐활량을 키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마치 풍선 부는 것처럼요. 이걸 꾸준히 하면 폐가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혈액에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 산소 부족 증상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심장약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약 드시는 분들 많죠? 여행 간다고 들뜬 나머지 약 챙기는 걸 깜빡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안 먹으면 비행 중에 혈압이 확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 큰 무리가 오죠. 항상 약은 기내용 가방, 즉 캐리어 위가 아니라 손가방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짐칸에 넣으면 필요할 때 꺼낼 수가 없거든요. 셋째, 기내에서 호흡 보조 도구를 활용하세요. 심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거 창피하지 않나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항공사 승무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요청하면 친절히 도와줍니다. 오히려 제때 산소를 보충하면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창피한 것보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게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넷째, 좌석에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으면 폐가 눌려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등받이를 조금 젖히고 목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도 좋아요. 이 자세가 폐와 심장이 가장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은 작은 우주선 같은 공간이에요. 좁고 건조하고 압력도 다르고 산소도 적고 젊은 사람도 힘든데 60대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만 잘 지키면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씩씩하게 비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여행 다니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지실 겁니다. 건강 챙기면서 여행하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시니어의 삶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여행 잘 다녀오셨죠? 비행기 안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행기라는 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체력 테스트장 같은 곳이에요. 준비 없이 그냥 타버리면 혈관은 막히고 심장은 덜컥거리고
귀는 먹먹하고 배는 가스로 꽉 차고 코와 목은 바싹 말라버립니다. 아이고, 여행 시작도 전에 이미 KO 당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혈전 예방 운동, 수분 섭취, 심장호흡 관리, 귀와 위장 챙기는 방법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은 어디든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당당하게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구독 안 누르시면 다음번 비행기 타실 때 옆자리 승객이 꼭 코 고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도 진짜 드르렁 고래 소리 버전으로요. 그리고 좋아요도 안 누르시면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짐이 제일 늦게 나오는 마법에 걸리실 거예요. 아이고, 괜히 안 눌렀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딱 눌러주세요. 여행은 나이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준비하는 분들만이 더 멀리, 더 오래, 더 즐겁게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이번 영상 덕분에 비행기도 두렵지 않고 어디든 자신있게 다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